준이는 늦게까지 있고요. 저는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만 오게 되니까. 그래서 뼈를 묻으시고요. 계속 이제. 자, 2차 부등식이 끝났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시험 범위를 보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오죠. 여러 가지 방정식엔 누가 있냐? 고차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연립 2차 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부등식엔 누가 있냐?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뭐 연립 2차 부등식,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경우의 수와 행렬까지 배우게 되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고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진도가 느려요. 왜 진도가 느리냐? 뭐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느린 겁니다. 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집에서 책을 거의 안 피나 봐요. 그래서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게 무슨 특성화고 간 친구들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인문계 고등학교 온 친구들이 그렇다는 게 아주 판타스틱한 것 같아요. 결론은 여러분들 인문계 고등학교에 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공부로 진로를 정하겠다는 건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이제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질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친구들 애들 쭉 보면요 한 반절은 아예 집에서 책을 안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죠. 여러분들의 하는 시대는 되게 힘든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지만 인공지능이 판을 치고 있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로봇과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대부분 뺏기게 될 시대가 돼버릴 것 같은데 되게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왜 위험하냐? 지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보다 여러분들이 나은 게 뭐밖에 없었는지 알아요? 뭐였을까요? 언어예요. 언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일을 시키면 더 일을 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봉급도 되게 불만이 많고 뭐 시키면 안 하고 되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불만과 불평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잘 살면서. 누가 불평과 불만이 없냐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적은 임금을 줘도 사실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 때 우리 보면 알지만 뭐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애들은 출산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력이 만약에 필요하다 보면 뭐 기계와 뭐 로봇이 많이 대체한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필요한 일들 중에서 단순한 일들은 아마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저기 연변에서 오시는 분들과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분들로 대부분 다 채워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똑같아요. 미국도 지금 그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어요. 누구나 보면 역사가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왜냐? 미국도 거기 백인 있잖아요. 백인 애들.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애들이 겁나 많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이 그냥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누구한테 다 모든 일자리를 뺏겼죠? 이민 오는 사람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은 고용해봤자 일도 더럽게 안 해. 불평만 많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기네 자국민을 쓰기보다는 누구를 더 대부분 많이 썼냐면 이민자들을 대부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일자리가 없었던 거죠. 걔네가 이제 다 하층민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뭐 난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속편한 세상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게 위험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통역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아직 사회 진출도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통역기. 지금 벌써 구글에서 이번에 올해 발표한 거를 보면 알겠지만 동시 통역이 가능하게. 인공지능. 그 얘기는 언어의 장벽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외국인 노동자가 더 들어와서 일하기가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되게 슬픈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이점이 공부를 안 했을 경우 거의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왜냐면
여러분이 자본가예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고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는데 여기서 값싼 이야기 막 들어오고 있어. 여기는 겁나게 돈만 달라고 하고 일도 겁나게 성실하게 안 하고 막 짜증내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고용할지는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외국에서 온다는 얘기는요. 거기서 되게 성실하고 엘리트들이 와요. 진짜예요. 대부분이 그런 프론티어 정신. 아, 내가 해외에 나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 중에서, 자국민들 중에서 상위 계층이에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세상은 그런 세상을 증명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다 이제 인공지능하고도 또 경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우리 세상이 점점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데, 결론은 어떤 세상이 돼가고 있냐면, 놀고 먹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월급 루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은 하지 않지만 돈은 벌고 싶다. 여러분들의 그게 이제 공부에서 조정되죠. 공부하고 싶진 않지만 성적은 잘 맞고 싶다. 그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의 추세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바꿀 수 없고 여러분도 바꿀 수가 없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데 이때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해놓고서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음악을 작곡하는 것도 내가 막 흥얼흥얼거리면 인공지능이 작곡해줄 거예요. 너무 좋은데? 진짜로. 막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작곡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요? 인공지능이요. 내가 오늘도 누가 나한테 어떤 축구팀에서 엠블럼이 필요하대.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한테 얘기했죠. 이러이러한 식으로 엠블럼을 만들어줘. 옛날에는 미대 나온 사람들 고용했고 미술에 나온 사람들 다 고용했어요. 고용할 이유가 없어요. 되게 심각한 거죠. 아니 비싼 돈 주고 고용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해주니까요? 인공지능한테.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지금 초창기 변화인데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오직 공부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쓰면서 대세를 관망하면서 이쪽 길로 가는 게 유망했다 그러면 빨리 갈아탈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을 갖추는 게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선생님이 가장 세상의 미래를 많이 예측했을 때 대부분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 길에 몰빵? 엄청 위험해요. 내가 아마 몇 번이나 얘기한 적 있을 거야. 한 가지를 몰빵하지 마라. 왜냐?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일자리가. 되게 위험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좋은 시대가 아닌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왜 태어났냐에 따라서는 뭐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다양한 공부를 하고 딱 어떠한 무슨 딱 정해진 진로 하나만 딱 바라보고 가지 말고 되게 유연하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시대에서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미래에서는 죽어가는 타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실업자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뭐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니까 나도 돌을 던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해라. 머리 써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순간순간에 내 진로를 바꿔야 될 게 있다면 공부 방향을 조금씩 틀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지금의 현재의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함기를 잘한다.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시기가 되겠고 좀 지나면 잘못하면 영어 안 배워도 많이 잘 통하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시대예요, 진짜로. 아니 이렇게 벌써 나왔는데 어떡해요? 언어 통역기가 벌써 나왔어요. 100% 잘 되진 않지만 의사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서 맨날 뭐 로또를 노린다고 하는데 로또 노릴 거면요 그냥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빠를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뭐 예체능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공부를 제 1순위로 두세요. 무조건 1순위.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나한테 나중에 와서 꼭 고맙다고 선생님 말을 듣고 그때 제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지혜 있는 얘기를 해줘도요. 알아듣는 놈이 있고 못 알아듣는 놈도 있어요. 진짜예요. 세상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뭐 다 놀고 싶죠. 다 알아요. 내가 여러분 나이대가 없었겠습니까? 뭐 선생님 뭐 태어나자마자 지금 이 나이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딱 태어났는데 지금 딱 나이로 태어나서 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이 때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당연히 공부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세요. 어차피 인문계 고등학교 왔다면. 하물며 예체능 가도 공부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판국인데 인문계 고등학교 공부해야죠.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이 너무 잘 살아서 내 앞으로 상속될 강남에 있는 건물이 세 채고 와 정말. 뭐 공부를 안 해도 난 먹고 사는데 일에 지장이 없다.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뭐라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미안하지만 요즘 시대가 한 것 같아요. 아니 걔네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걔네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죠? 왜 그런 거야 걔네? 조금 이렇게 그죠? 뭐 그런 애들 거의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사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이제 결론은 뭐라죠? 오늘 하고 싶은 주요 요점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세상 변화를 잘 보시면서 세상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들을 조금씩 변화하면서 정해보자. 그게 오늘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살아남자.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우리 태어난데 지금 영원밖에 없다 생각해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 그치 태어나. 스마트폰 하나 쓰는데도 다 돈이고 밥 먹는데도 돈이고 버스 하나 타는데도 돈이고 입는 거부터 시작해도 다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안 보이고 어떻게 삽니까? 물 마시는 것도 돈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요. 돈은 너무 없으면 불행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행복한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막 미친듯이 싸워요 또. 그래서 집이 또 풍부역사에 나더라고요. 뭐 그래도 돈이 너무 없어서 불행하네, 돈이 너무 많아서 불행하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많아서 불행한 쪽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은 벌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할 때 잘 취업을 해서 세상에서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헛소리를 이제 그만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할 건데, 이 경우의 수에서 되게 중요해요. 경우의 수. 헛소리를 끝내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라는 학문은 왜 만들어졌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 수학자들이 만들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요한 Yes. 경우의 수. 왜 배우는 것 같아요? 확률을 계산하려고. 확률을 계산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그죠. 뭐 통계까지는 안 갔지만, 확률과 통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훈아, 경우의 수 왜 배웁니까? 이제 어떤 걸 보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결론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이제 여러분 가장 많은 게임이잖아요. 게임에서 맨날 넥슨하고 난 이길 거다 하지만 맨날 지고 있긴 하겠지만 뭐 1%의 확률로 이 칸에서 나온대. 그럼 100개 깔았을 때 몇 개가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한 개. 한 개가 나온다는 거죠. 1%라는 거는.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어떠한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세상이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해 보려고. 그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내가 주사위 2개를 던져요. 그러면 주사위 2개 던지면 뭐가 나올 수 있죠?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 우리 태훈아. 주사위 2개 던지면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구름마블 같은 거 하면 주사위 2개 던지잖아요.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선생님이?
두 개 던져서 12개 나옵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그죠? 맨날 던졌는데 왜 모르죠? 뭐 36까지가 나오겠죠.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그죠? 한 개당 1부터 6까지씩 해서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해서 다 예측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일일이 다 세보는 거예요. 근데 매번 세니까 수학자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너무 귀찮다. 요가다. 귀찮다. 그런 생각 했겠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떠한 규칙들을 거기서 발견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세기보다는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치겠다는 욕망이 이제 또 드러났겠죠.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한 거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경우의 수. 그러니까 뭐냐? 이거의 경우에서 모든 근본은 그냥 뭐냐? 세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는 거야. 진짜 하나씩 다 세는 거야. 세는 건데 이 세는 거 안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야? 규칙을 발견해서 다 세기보다는 우리가 빠르게 경우의 수를 구해내자.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경우의 수라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잘 이해하고 싶어. 그럼 내가 뭘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준이야. 일단 처음에 직접 해봐요. 제일 중요한 건 직접 세보는 거죠. 직접 세면서 깨닫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근데 내가 여기 가르치잖아요? 안 세요. 공식만 외워서 대충 넣어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친구들이에요. 당연히 나중에 다 망하는 친구들이죠.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가 처음 나오는데 하물며 그때도 세지 않고 외워서 푸는 놈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경우의 수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요. 그 다음에 맨날 얘기랑 똑같아요. 선생님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해가 되면 천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느껴낼 거는 가장 근본이 뭐다? 세라. 셀 때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막 중구난방으로 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썼다? 초딩한테 이거 X, Y, Z 자연수거든? 이거 몇 개 나오는지 세볼래? 그럼 초딩들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열심히 해요. 중구난방으로 막 다 집어넣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유명하게 알았지만 전혀 학문적인 접근이 아닌 거죠. 기준을 가져가지고 X로 세든지 Y로 세든지 Z로 세든지 나눠가지고 세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점점점 뭐 크게 세든지 아니면 점점점 감소하게 세든지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세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X가 1이었을 때 그럼 Y 플러스 G는 뭐가 된다? 4가 되겠고 그럼 Y가 1일 때 몇? 2일 때 그럼 Y는 1, 2, 3이 되죠. 네. 그럼 3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세야 된다는 거죠. 세는 것도 그냥 막 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뭐를 2번 셌는지 뭐를 안 셌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벌써 이제 우리 성우님 졸려요. 벌써 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우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 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합의 법칙과 뭐를 배운다? 곱의 법칙을 배워요.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요, 완전히 사실 알고 보면요,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이나 거의 같은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합의 법칙은 뭐냐? 거기 보면 알겠지만 합의 법칙을 읽어보시면 좀 그지같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태훈이가 합의 법칙에서 뭐라 써있죠? 150페이지에 있는데 조금 좀 봐주세요. 150페이지에 뭐 나와 있지 않나요? 성훈이 벌써 이제 잠잘 준비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때? 따뜻 댄스 한번 칠래? 많이 졸려 보이는데? 뭐라 써있습니까? 태훈아.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에 각각의 이름이며 각각 A도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뒤에 뭐가 일어난다는.
이런 게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죠. 내가 이렇게 이런 학문들을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을 읽었을 때 뭔 소리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요,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거죠.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그 주사위 2개의 숫자를 더해요. 더할 때 내가 사건 2개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번에 사건이 몇 개 나오죠?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주사위 던졌을 때 합이 3이 되는 경우랑 합이 11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사건 A, 사건 B라고 했을게요. 그러면 사건 A라는 건 뭐냐? 합이 3인 거야. 사건 B는 합이 11인 거야. 그럼 이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없죠. 합이 3이면서 합이 11이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당연히 합이 3이면서 합이 11이는 사건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발생할 수 있죠. 잘 보세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주사위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되는 사건이 있고요. 주사위 던졌을 때, 하나 던졌을 때. 두 번째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3의 배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거는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 효민아? 응? 자, 잘 보세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2의 배수면 몇 개가 나올 수 있죠? 주사위 던졌을 때? 2, 4, 6이 나오겠죠? 3의 배수면 뭐가 나오겠냐, 태연아? 이거 벌써 좀 딴 생각하고 있고, 보질 않아요, 항상. 응? 369가 어떻게 나오냐고, 지금. 뭐, 369 게임하고 앉아있냐,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아, 진짜. 36만 말한 거 아니야? 어?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 지금. 어? 자, 지금 뭐, 주사위 던지는데 9가 나오고 앉아있고, 뭐 되게 신기한 주사위 여튼간에 내 주사위는 없어요, 그런 게, 지금. 그럼 여기서, 동시에 발생하는 게 뭐야? 보니까 6.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면 일단은 합의 법칙을 엄밀하게 말하면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봐봐. 내가 잘 구분해보세요. 이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합이 3이거나 또는 합이 11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나왔죠? 두 가지 사건은 뭐로 물어봤다? 또는이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또는 언제 나왔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이것 또는 이거. 그러니까 둘 다 세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이 3이 되는 거를 세보면 뭐가 나오겠죠? 당연히지만 1, 2, 2, 나오게 합이 10이 나오면 5, 6, 5가 나오니까 이게 두 개니까 합이 3이거나 합이 11에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게 합의 법칙인 거야. 근데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얘나 얘 사건, 이게 A 사건, B 사건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사건이 2개가 나오고 B 사건이 2개 나오면 A 또는 B 사건은 2 플러스 2가 돼서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번에 주사위 1개를 던졌어. 주사위 1개 던졌을 때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2의 배수가 되는 사건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겠고요. 3의 배수가 되는 건 몇 개 나오죠? 2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걸 더하면은 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는 더한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더하기 2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죠? 실제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2, 3, 4, 6이잖아. 근데 6을 몇 번 더했죠? 한 번만 더해야 되는데 몇 번 더했어 지금? 2번 더한 거지, 더하게 되면. 여기서도 셌고 6을 여기서도 셌어요. 한 번만 세야 되는데 몇 번 셌다? 2번 셌다. 그러니까 중복된 거를 한 번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완벽하게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지만 두 사건이 나왔을 때 합의 법칙이 온전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두 사건 이상이 나왔을 때 중복되는 부분,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다면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중복된 것들을 빼줘야지만 정확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합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 이상이 나왔을 때
각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없다면 A 사건, B 사건, C 사건은 뭐 A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B 사건이 발생하거나 C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여기서 M가지, N가지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합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결론 합의 법칙은 뭐냐? 내가 어떻게 경우의 수를 만났을 때 나누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야.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세라는 얘기야. 그냥 다 더하면 된다는 거야. 나눠서 풀어라. 기준을 가지고 나눠 풀어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보면 알겠지만 고배 법칙은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많이 하지만 내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옷을 입고 가겠죠. 여기서 이제 위험한 게 이제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고 가는데 뭐 상의만 입고 간다든지 하의만 입고 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곧바로 나가는 순간 이제 신고가 들어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괜찮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달아서 각각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또 내가 어떤 경우가 있겠냐? 또 내가 이제 그 햄버거를 먹으러 가요? 햄버거도 선택하겠지만 보통 뭐도 선택해야 되죠? 음료수도 보통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달아서 선택하는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때를 우리가 고배 법칙이 적용된다. 근데 이 고배 법칙을 잘 읽어볼까요, 한번? 고배 법칙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연달아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동시가 아니에요. 뭐 선생님 저는요 옷을 입을 때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입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뭐 상의를 먼저 입고 하의를 입던지 하의를 입고 상의를 입지 있죠? 동시에 입는 사람 있어요? 동시에 입니? 제 손이 비라서. 그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상의와 하의를 따로 입겠죠. 이런 거예요. 내 학교를 가는데 상의가 이제 봤더니 옷장에 열었더니 4벌 있었어요. 하의가 3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의를 입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4가지가 나왔고 하의를 입는 경우는 3가지가 나올 건데 그럼 이제 내가 밖에 나갈 때는 상의와 그리고 하의를 동시에 입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오죠? 12가지. 이게 왜 12가지죠? 이거 세보면 이렇게 되죠? 자, 당연하겠지만 내가 상의를 A로 선택했어. A로 선택해도 하의는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1, 2, 3, 3가지가 되죠. B도 하의를 만약에 B로 선택했어. 그래서 뭐가죠? 1, 2, 3. C도 1, 2, 3. D도 1, 2, 3인 거예요. 근데 A, B, C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잘 보세요. 얘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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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니까 실제로 얘는 중복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써도 돼요, 사실은. 합의 법칙을 써도 3을 4번 더해도 되는데 이게 다 똑같은 수니까 더하기보다는 뭘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 잘 보세요. 이것도 사실 보면 합의 법칙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잘 보면 직접 세보면.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수가 나오니까 굳이 더하기보다는 한 번에 곱해서 해결하자. 3을 4번 더하는 것보다 3을 4번 곱하는 게 빠르잖아. 만약에 이게 다 다르게 나오는 숫자가 곱의 법칙을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법칙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곱의 법칙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율하는 것 같으니까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에 A 스텝을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까지 풀어보냐? 잠도 깰 겸. 정말 우리 머리 생각하고 싶지 않죠? 1039번까지 풀어보세요. 엄청 쉬운 문제긴 한데. 오성우는 이제 죽었고요. 그냥 개념 설명하면 죽어요. 그렇게 머리를 안 했어. 우리가 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나가서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큰일 났어요. 이거 버텨야 되는데. 쉬워서 자는 거라고 믿을게요. 네, 성적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자, 1032번은 전형적인 합의 법칙을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죠. 1032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없네요. 많이 못 쉬게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노래 팍팍 나가야 돼서 지금.
우리 오성우는 거의 지금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지금 렘수면 상태에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 됐으면 이제 렘수면 상태에서 갔죠. 이제 거의 뭐. 나한테 나가서 한번 댄스 한번 치고 올래? 잠도 깨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그 있잖아 뭐 댄스 한번 치면 잠도 딱 깨고. 정삼씨 2번은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지죠. 합이 4가 되는 경우, 두 번째가 합이 7이 되는 경우겠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느냐, 중복되는 게 있느냐,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직접 세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기만 하면 된다.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사건인지가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그냥 느낌과 필링으로 푸는 책이 되게 많거든요. 이 경우의 수 문제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알려줄게요.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푸는 놈들이 있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풀지 않고요. 머리로 푸는 놈들이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머리로 안 되거든요. 그럼 다 뒤지쳐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도요. 분명히 가르쳐준 대로 풀라고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풀라고 해도요. 분명히 지 머리 묶고 푸는 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똑같이 맨날 똑같아요. 나중에 선생님 경우의 수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얘기하는 99.9% 애들이 다 그 얘기 푸는 놈들이에요. 선생님 전 머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태연아 이거 몇 개냐? 다 풀라고 했는데 뭐 하나 풀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지금 다 멍 때리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9개요. 9개. 자, 이게 1,3, 2,2, 3,1에서 세 가지가 나오겠고요. 얘도 세면 1,6, 2,5, 3,4, 4,3, 5,2, 6,1. 자, 셀 때도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차곡차곡 세야 돼요. 그냥 막 세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수학으로. 그래서 둘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두 개를 합의 법칙에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게 머릿속에 돌아가면서 풀고 있다면 제대로 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1033번하고 1034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1033번은 동시에 발생하는 게 나오지 않지만 1034번은 동시에 발생되는 게 나옵니다. 보였나요 지금? 보이나요? 1033번은 동시에 발생되는 게 없어요. 1부터 50까지. 왜냐면 5랑 11의 배수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게 55거든요. 55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1033번은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지만 1034번은 조금 곤란하죠. 겹치는 게 있어요. 풀었어요? 네. 잘 나옵니까? 겹치는 거 잘 했어요? 2개는 나오는데요. 그쵸?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빼졌어요. 빼줘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 설법을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제대로 깨있던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샜다든지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배울 이유가 없어요. 걔네들은 어차피 나중에 경우에서 망한다니까요. 내가 매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왜 머리를 이렇게 믿고 나대는지를 모르겠어요. 머리 좋지도 않은 애들이 그냥 나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별로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수학자들, 천재 같은 놈들이 상당히 세상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만들어놨던 거 되게 확장성이 좋은 거죠. 문제가 어려워져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잘 정의해놓은 거를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꼭 마이웨이를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죠. 나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경우의 수가 잘만 배우면 어렵지 않은데 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039번까지 다 풀었나요? 우리 풀었어요? 오. 자 그러면 두 번째 1035번부터는 이제 뭐를 물어보는 문제냐면 뭐를 물어보는 문제죠? 고배 법칙이죠. 사실 고배 법칙도 내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뭐랑 똑같다고 했죠? 합의 법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직접 세보시면 알아요. 직접 세보면 이게 그냥 같은 수의 개수가 나오니까 곱한 것 뿐이지.
그럼 1038번 같은 거 볼까요? 1038번 제대로 풀고 있다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두 번 던질 첫 번째로는 홀수 눈이 나와. 그럼 첫 번째 홀수가 나오는 홀수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죠? 1, 3, 5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의 수죠. 4의 약수. 몇 개죠? 2, 1, 2, 4. 이것도 세 가지죠. 네. 그럼 실제적으로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1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1, 2, 4가 되겠고 3이 나왔을 때도 1, 2, 4가 되는 거고 5가 나왔을 때도 1, 2, 4가 되는 거니까 세 가지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더하지 않고 다 똑같이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게 이제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것들을 써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안 쓰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지 맘대로 풀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렵게 문제가 복잡해지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머리로 안 되니까. 그러면 다 이제 그때부터 경우의 수가 근데 경우의 수 너무 어려워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그렇게 푸는 놈들이에요. 근데 제대로 배워가지고 푸는 애들은요. 뒤로 가도 막 어렵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법칙들을 잘 써가면서 풀다 보면 생각보다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발 뭐로 공부하지 마라? 머리로 공부하지 마라. 자, 8시에 다시 시작할 테니까 잠 좀 깨시고 되게 중요한 것들을 할 건데 자, 이제 순열 나갑니다.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순열. 중학교 때 우리 순열을 뭐라 배웠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순열이 뭐죠? 줄 세우기. 야, 순열 봐봐. 순서 있는 줄 세우기. 줄 세우기야, 줄 세우기. 자, 쉽게 생각해볼게요. 내가 여기에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우고 싶어. 딱 선착순 3명이야. 5명이 있어. 우리가 지금 총 5명이 있는데 3명을 선착순으로 받을 거야. 앞에서부터. 그 번호가 뭐 1, 2, 3, 4, 5라고 합시다. 자, 3명 줄 세우면 자, 우리 도윤아, 맨 앞에 몇 명 올 수 있냐? 그러니까 일단 다 올 수 있잖아? 몇 가지 올 수 있는 거죠? 5가지 올 수 있겠죠? 그죠? 5가지.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게 맨 앞자리가 1, 2, 3, 4, 5 다 올 수 있겠죠? 그죠? 세보면 맨 앞에 다 올 수 있잖아요. 아니, 쟤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어다니는 놈이에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뛰어갔다 와서. 자,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1이 맨 처음에 왔어. 그럼 몇 명 올 수 있냐? 4명. 불러보세요. 2, 3, 4, 5가 되겠죠? 그럼 2가 처음에 왔어. 그럼 여기 뒤에도 몇 명 올 수 있냐? 우리 효민아. 1, 3, 4. 2, 3, 4? 자, 보니까 맨 앞엔 5명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다 보니까 다 몇 명씩 오는 것 같아. 딱 보니까. 눈치채보니까. 4명씩 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 2 왔어. 그럼 여기 몇 명 올 수 있을까? 우리 준이야? 3명. 3명이죠. 자, 요런 구조. 아까 많이 봤던 구조 아닌가요? 거울의 수. 아까 경우의 수에서 무슨 법칙을 적용할 때 이런 구조들이 좀 많이 나왔죠? 호배 법칙.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해보면 알겠지만 코베 법칙이에요. 코베 법칙. 그러니까 맨 앞에 5명 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5가지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4가지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된다? 3가지가 되는 거지. 그걸 다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나오죠. 곱하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얘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서로 다른 5명이 있었는데 내가 3명을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고 싶어요. 1로 나열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다 세도 돼요. 이거 60까지 나오는데 다 세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구조를 보니까 다 세기보다는 5, 4, 3을 곱하는 게 전체 경우수로 이렇게 빠를까 느릴까? 빠르다. 빠르다는 거죠. 그게 법칙단 말이에요. 순열은 줄 세우기야.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걸 학문적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MPR이라고 부르는데 MPR. 자, MPR. 이게 순열이에요. 뭐라고 이걸 정의하냐? 이 N은 뭐야? 일단 누가 있냐? 몇 명이 있냐? 여기서 이제 있는 거를 N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일단 몇 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요거 알게.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게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학문적으로 정의해 놓은 방식. 이거를 MPR, 퍼프테이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런 거는 N에가 뭐가 들어가 있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우리 성훈아. 요 첫 번째 예시는 N에 뭐 들어가고 안에 뭐 들어가 있냐. 다? 야, 3명 줄 세웠는데 어떻게 다가 들어가냐. 그치? 이게 OP3인 거죠. 그러면, 요렇게 정리해버리면 공식이 어떻게 된다? 5부터 하나씩 곱하면서 떨고요. 그러면서 몇 개 곱하면 된다? 3개 곱하면 되는 거야. 이게 공식인 거죠. 고배 법칙의 종류. 자, 순열이라는 건요, 고배 법칙의 한 종류예요. 잘 보시면. 뭐라고요? 한 종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면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반에 24명이 있어, 한 반에. 24명에서 줄 세웁니다. 누구를 줄 세울 거냐? 선착순 3명. 자, 반에 몇 명 있다고요? 24명 중에 선착순 3명. 몇 가지 경우에서 나올까? 우리. 24명 중에서 3명 줄 세운데 몇 가지 경우에서 나올 거야? 지금 반에서 24명인데 뛰어! 선착순 3명만! 너는 하나 사는 거야. 나머지는 더 뛰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그런 거 안 하냐? 그럼 몇 가지 경우 나오겠어? 뭐 전혀 딴 생각하고 있나 봐. 되게 쉬운 건데도 이거 지금 잘 이해 못하는 거 보니까 머릿속에서 지금 거의 뭐 딴 생각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맨 앞에 24명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이게 답이에요. 자, 우리가 순열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구배 법칙 중에서. 사실 뭐 순열 말고 대표 뽑기라고 조합도 이제 배울 건데 조합을 먼저 배우지 않는 이유는 조합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줄 많이 쓰잖아요. 뭐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가도 줄 쓸 것이고요. 뭐 버스 탈 때는 요즘 잘 줄 안 타는 것 같긴 하지만 버스 사람들이 많으면 출근시할 때는 줄 섭니다. 또 언제 줄 쓰겠어요? 뭐 지하철 탈 때도 줄 쓰겠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 가도 줄 쓰시겠고요. 에버랜드 줄 쓰잖아요. 그때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 MPR을 이제 문자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MPR 공식을. 대충 느낌이 왔죠? 자, 그럼 MPR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맨 처음에 뭐가 곱해지겠죠? N. 그 다음에 뭐 곱하겠어요? N-1, N-2 해서 쭉 곱하는데 이게 몇 개를 곱해야 되죠? R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R개를 곱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엔 누가 들어갈 것이냐? 태어나 누구 들어가냐? R개면 마지막에 뭐 곱해지겠냐? R개면 규칙을 보니까 R 빼기 1이라고요? 야, 이건 또 되게 신박한 그 정도의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참 좋았기 때문에. 자, 이게 알겠는데 잘 보세요. 몇부터 빼기 시작하냐면 n에서 맨 처음에 몇 뺐죠? n에서 뺀 게 0이에요. 이게 맨 앞에 있는 거잖아. 0 뺀 거고 뺀 거를 생각해봐. 맨 앞에 있는 0을 뺀 거고 두 번째 건 1을 뺀 거고 세 번째는 1을 뺐어요. 그럼 R번째는 뭐를 빼야 될까요? 우리 준이야?
아니죠. R-1을 빼면 되겠죠. 알게니까. 이게 1부터 R까지가 알게잖아. 그럼 0부터는 알게가 되려면 R-1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를 빼면 돼요. 이게 알게예요. 빼는 것만 한 거야, 지금. n은 세지 않고, 얘는 n 빼기 0, 얘는 n 빼기 1, n 빼기 2에서 뺀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뺀 거를. 아, 여러분들이 n을 보면 헷갈려 하잖아요. 사실 n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알게 나올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기 때문에 지금 0 뺀 거고 1 뺀 거고 2 뺀 거니까 이게 총 알게를 빼야 되는데 1부터 시작했으면 R까지 가겠지만 0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빼주면 된다? R-1까지 빼주면 이게 알게예요. 그러면 n에서 R-1을 이렇게 빼지게 되면 뭐가 된다? n-r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n-r 플러스 1이 돼요. 이게 알게를 곱한 거예요. 자, 봐봐. 이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수학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공식이야.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러겠냐? 번거로워. 이 점점점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못 견디는 애들이에요. 그 천재 애들, 그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그놈들. 그 공식도 만들고 이게 뭔가 조금은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이제 뭐를 갖고 오냐? 저 공식에서 저 점점점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승. 한국말로 하면 계승인데 계승 잘 쓰지 않아요. 영어로 좀 써요. 팩토리얼을 갖고 오는데 약간 느낌표 느낌. 그래서 팩토리얼이 뭐냐? 5 팩토리얼 그러면 뭐냐?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이제 이 팩토리얼을 가져와요. 이 팩토리얼을 만든 이유는 이 공식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 왜? 누구 때문에? 아, 점점점. 공식 점점점 뭐야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누가? 수학자들이.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팩토리얼 개념을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자.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n부터 어디까지 곱하면 되는 거야? n 마이너스. 해서 1까지 곱하면 되는 거겠죠. 네. 뭐 7 팩토리얼 하면 7부터 1까지 계속 곱해주면 돼요. 하나씩 줄이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팩토리얼 개념을 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를 곱해줘요. 왜 똑같은 걸 곱해주냐? 자, 우리는 똑같은 걸 곱해야지 몇을 곱하는 거죠? 1을 곱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지금 값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 똑같은 걸 곱해야 돼. 근데 팩토리 바꾸기 위해서 자, 이거 다음에 하나 빼면 누구냐? 태훈아. 1 빼면 누구야? n-r부터 어디까지 곱해주냐? 1까지 곱해줘요. 분자에다가. 얘를 곱해요. 분자에다가. 그럼 분모에다가도 누굴 곱해줘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우리 준이 똑같은 거. n-r부터 어디까지 곱해준다? 1까지. 1까지 곱해줘요. 왜요? 왜냐? 얘를 팩토리얼로 만들려고. 팩토리얼의 정의가 1부터 거기까지 곱해준 거잖아. 네. 이렇게 써버리면 1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야? n이니까. 그럼 팩토리얼을 바꿀 수가 있잖아. 아, 지금 이익에서 요 점점점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을 갖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 팩토리얼을 만들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돼? 1부터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뒤에 지금 잘렸잖아. 그래서 이 뒤에를 1까지 곱해준 거를 분자에다가 곱해준 거야. 팩토리얼을 쓰기 하기 위해서. n-r 플러스 1이니까 n-r부터 1까지 곱해주면 이게 1부터 다 곱한 게 되잖아. 당연하지만 분자에다가 곱할 때 당연히 어디도 곱해야 된다? 분모에다가도 곱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 값을 바꾸지 얘기한 게 없어. 우리 1을 곱할 거니까. 그러면 분자를 봤더니 1부터 n까지 곱해져 있어. 그럼 뭐가 되겠냐? 우리 태훈아. 위에는 뭐가 되겠어? 요 개념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어려요? 아, 얘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n부터 하나씩 줄여가지고 1까지 곱했으니까? 그럼 이제 분자가 뭐가 된다는 거야?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야, 이게 n부터 1까지 곱했다고! n 팩토리얼! 네. 여기는 뭔 팩토리얼 되겠냐? 우리 오성훈. 분모는 무슨 팩토리얼 되겠어? 그래요. 이게 공식을 만든 거죠. 자, 점점점을 없애기 위해서 난 선생님 점점점 쓸 건데 왜 굳이 없앴죠? 뭐 내가 없앤 게 아니에요. 이 점점점의 못 참은 누가? 수학자들이 이런 팩토리얼 개념을 가지고 와서 정의를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지. 5팩토리얼이다. 5부터 곱하는 거야. 뭐 7팩토리얼이다. 7부터 곱하는 거야. 1까지. n팩토리얼이다. 그럼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야. 그 개념을 가져와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요. 1까지. 그래서 이 분자와 분모를 팩토리얼로 표현하게 되면 점점점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 이거죠. 실제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미친놈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죠.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만약에 24PA를 구한다고 할게. 그럼 당연하겠지만 24 곱하기 23을 하지. 이렇게 하겠지. 당연하겠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24 곱하기 23을 할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놈이 있으면 미친놈이죠? 24 팩토리얼 나누기 24 빼기 2 팩토리얼. 그래서 위에는 24 팩토리얼이니까 24부터 다 곱해요.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어우 대단해 대단해 뭐 이렇게 하고 밑에는 22 팩토리얼이니까 22부터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해서 약분되니까 두 개 남는다. 이렇게 하는 놈은 없죠. 이렇게 계산하겠죠. 실제적으로는 이 공식은 그럼 언제 많이 쓰느냐? 숫자가 주어지면요 이렇게 공식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23 곱하기 23을 하지. 근데 이때 이렇게 쓰는 건 언제 많이 쓰느냐? 문자로 주어졌을 때. 문자로 주어지면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거야. 실제적으로 우리 계산할 때는 다 이리로 가야죠. 누가 이렇게 갑니까? 미친놈도 아니고. 하지만 문자가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쓰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야. 팩토리얼 개념을.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거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정도면 얘기하지 않을게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공식을 적용할 때 변태들인가 봐. 야, 사실은 봐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6P의 제로다. 말이 돼요? 안 돼.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0명을 뽑아서 나열했대. 그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뭐 유령을 뽑았나요? 누굴 뽑았죠? 뭐 투명인간을 뽑았나요? 근데 얘를 공식에 맞추기 위해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공식으로 하면 6팩토리얼이고 밑에는 6-0 팩토리얼이 되거든요. 공식으로 쓰면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 공식이잖아. 그럼 똑같잖아. 이게 몇이죠 이게? 그러면 1이에요. 1로 정의돼요. 여기가 0이면 1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수식, 공식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뭐라고 정의한 거야? 그냥 1이라고 준 거예요. 야, 6명 중에서 0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게 말이 되냐? 뭐 투명인간 뭐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그냥 공식에서 공식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다. 그럼 만약에 4P의 4가 되면 당연하겠지만 4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곱하는 거니까 이게 4팩토리얼이에요. 실제로 보자면. 그럼 잘 봐. 이런 게 가능해요? 4P의 5는 가능할 것이냐? G가 더 클 수는 없는 거지. 야, N명이 있는데 N 플러스 1명은 야 누구야? 이렇게 한 명 누구야? 3명 있는데 4명 나열하 그래. 그럼 누구야? 뭐 반은 쪼개서 누구? 살인 나는 겁니까? 토막살인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G가 더 크는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순열이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은 기본적으로 뭐냐? 줄 세우기고 이거를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고배 법칙의 한 종류예요. 순열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넘어갈게요. 1075번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따라옵니다. 자, 돈놈들 집에 가서 제발 영상 좀 보세요. 집에 가서 또 유튜브만 보지 말고 요새 꿀잠 잤네. 그래서 잠이 안 오네. 오늘 밤새 놀아야 되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분명히 그런 놈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밤새 놀고 이제 사람 키워서 자면 집만 가면 분명히 잠이 깨면서 너무 잘 놀아야지 이제 밤에. 그런 애들이 많죠. 아닌가요? 집만 가면 잠이 깨잖아. 그래서 분명히 졸렸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뭐 공부하면 다행인데 또 가면 또 놀기 시작하는 거 밤새. 다시 또 늦게 자고. 또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게 되는 거죠. 자, 1075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대. 자, 그러면 첫 번째 합이 5의 배수니까 첫 번째 뭐가 되겠죠? 합이 5인 경우 있겠고 두 번째 합이 또 뭐가 있죠? 10. 합이 15도 되냐? 15는 좀 곤란하죠. 두 개밖에 안 던졌는데. 그죠? 우리 약간 태훈이 주사위 다양할 수도 있는데 9도 나오니까. 일반적인 주사위에서는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두 개 던졌을 때 10에서 끝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절대로 없죠? 합이 5면서 10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경우에서 세고 여기 경우에서 세면 답은 뭐가 된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합이 5인 거 세보면 1,4, 2,3, 3,2,
4,1에서 몇 가지 나온다? 4가지가 나오겠고요. 10인 것도 4,6, 5,5, 6,4에서 3가지가 나오니까 이거의 답은 뭐가 된다? 7가지가 된다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라. 이렇게 풀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1078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제 어려워요. 1078번 풀려고 그러면요. 대부분 이제 집에 가요. 1078번 풀려. 그죠? 우리 지금 준이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죠? 1078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1078번. 푸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상당히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1078번. 이걸 풀었다. 아, 얘가 좀 머리가 있다. 수학적으로. 거의 못 풀 거라 믿어 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너무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는? 자,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선생님, 어떻게 합의법칙과 고배법칙 같은 거만 배우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미친 건가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주면, 이제, 대부분 남자애들이 어떤 짓을 많이 하냐? 1부터 100까지 다 세는 친구들 있죠. 2하고 5의 배수를 다 없애버려! 말다! 뭐를 찾는 문제냐면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지지? 지지. 성아? 느낌 왔어요? 준이는 이제 쥐신 것 같고요. 벌써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고요. 2와 5가 응, 둘 다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생각. 둘 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풀었는데 틀린 것 같아요. 뭐가 나왔죠? 40? 반대로 간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어려워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지 잘 보세요. 자, 일단은 2와 5로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를 구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얘 아니면 나머지 숫자는 뭐가 되는 거냐? 얘가 1번이었다면 2번은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의 반대는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2하고 5로 둘 다 나눠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1부터 100까지는 그 두 가지로 표준되어 있어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 또는 5로 나눠 떨어지거나 아니면 2와 5로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근데 이쪽으로는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워. 왜 구하기가 어렵냐? 규칙이 없어요. 진짜 다 돼야 돼. 다 빼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얘로 접근할 거야.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규칙이 있죠.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냐? 다시 가면 2로 나누어 떨어진 건 2의 배수란 얘기야. 5로 나눠 떨어진 건 뭐란 얘기야? 5의 배수란 얘기예요. 근데 슬프지만 여기서 더하고 싶었지만 누가 존재한다? 누가 존재해? 동시에 발생하는 누가 존재한다? 10의 배수가 존재해요. 동시에 발생하는. 그걸 나중에 빼줘야 돼. 그죠? 요게 세게 되네. 자, 그럼 2의 배수라는 거는 몇 개가 나오냐? 세기 쉽죠?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50까지니까 1부터 50까지니까 50까지가 나옵니다. 5의 배수는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20이니까 몇 가지 나온다? 20까지가 나와요. 10의 배수는 10 곱하기 1부터 10 곱하기 10이니까 몇 개가 나온다?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합의 법칙을 쓰긴 하겠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된 걸 어떻게 된다? 빼줘야 돼요. 자, 이게 그 문제야, 첫 번째.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50 플러스 20 빼기 10이 되는 겁니다. 2 또는 5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그럼 이게 몇 개가 나오냐? 이게 60까지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구하기 쉽잖아. 얘는 어려운데.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겠냐? 100가지 중에서 60가지가 2 또는 5로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나머지 얘가 누가 되는 거다?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얘 몇 가지가 되겠죠? 성훈아? 40이야. 그래서 얘가 40가지. 근데 이게 답인 거죠.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뭐 합의 법칙, 고유 법칙 배웠다 해서 고등학교 수학이 나오는데 뭐 아주 쉬운 거 SSA 법칙 이런 거 안 나와 있을 때 지나가도 강아지도 맞지 그런 거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잘 보세요. 이 구조, 합의 법칙의 구조가 보여야 돼요. 내가 이거 풀리기 치잖아요? 그러면 맞는데 왜 맞았냐? 그러면 어떤 원리를 써서 맞은 거야? 그럼 대답을 못 해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 뭐로 풀었다는 얘기죠? 머리로. 자, 머리로 풀게 되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면 머리로는 더 이상 풀 수가 없게 돼요. 절대로 머리로 계속 풀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조인지를 보면서 풀어내야지만 여기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 유형 4번까지 최대한 가야 되는데. 자, 1079번.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몇이냐? 20이에요. 이때 자연수 x, y, g가 됐을 때 얘가 총 몇 개가 나오면 다 세래. 그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결론은 자세한 얘기예요. 결론은요. 자, 세일 때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세보라 그러면 직접 세보세요. 세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보세요. 세다 보니까 선생님 진짜 세는 사람이에요. 수학 잘하고 싶잖아요? 다 해보세요. 제발 그냥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 머리가요 장식용이 아니라니까요. 맨날 게임할 때만 쓰고 이럴 때 쓰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굴리라는 얘기예요.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머리 잘 쓸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살아남으려면. 자, 머리 써야 되는데 결론은 x를 기준으로 나눴어. y를 기준으로 나눴어. z를 기준으로 나눴어. 어떤 게 가장 간단했을까? 내가 직접 나눠보니까 Z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해보세요. 이 앞에 있는 개수가 가장 큰 걸로 나눠야지 조금만 나와요. X로 나누면 1부터 몇 가지 가야 되냐면 되게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Z로 나눠요. 그럼 예를 들어서 Z도 가는 거야. Z가 몇일 때부터 자연수니까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는 거야. 직접 셀 때도. Z를 기준으로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Z가 1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X 플러스 2Y가 또 뭐가 나오는 거야? 17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X로의 기준 세는 게 좋겠냐? Y 기준 세는 게 좋겠냐? 우리 태어나 누구 기준 세는 게 좋겠냐? X가 좋겠어? Y가 좋겠어? 셀 때 X면 1부터 17까지 가야 되잖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홀수 딱서 빠지잖아. 그러니까 누구로 세는 거야? Y로 센다고요. X로 세면 Y를 셀 때 아주 귀찮아져요. 시작 세보라니까 이런 거는. 이것도 한 번도 안 세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안 세본 애들이 꼭 있는데 그럼 이거 봐봐. Y를 1부터 갔을 때 Y가 당연히 1이면 X가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Y가 몇 개인지 알면 개수가 끝나는 거야. 왜냐면 Y가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 X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나오지가 않잖아. 그럼 Y가 1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태훈아 1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어? 8. 여기서 몇 개 나온다는 거야? 8개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세라는 거예요 지금. 셀 때 막 세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Z가 1일 때 했어. 그럼 뭐 하겠냐? Z가 1일 때 하겠죠. 그럼 X 플러스 2Y는 6이니까 넘어가면 14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Y는 또 몇부터 몇까지 되냐? Y가 1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태어나 어디까지 가겠냐? Y가 1부터 어디까지 가겠어? 7 되면 얘 0인데요. X 0 되면 곤란하잖아요. 자연수니까. 7이 되면 X 0이에요? 그럼 안 돼요? 자연수니까? 그럼 Y는 6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몇까지 나온다는 거야? 6까지 나온다고.
x가 다 이렇게 세보는 거야. 기준을 가지고 세라는 거지. 그냥 막 세라는 게 아니야. 그건 경우의 수가 아니라니까? 그건 초딩들을 시키는 하면 되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Z가 3도 하겠죠.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거 같이. X 플러스 2Y는 11이 되겠고, Y는 1부터 5까지가 됩니다. 다 이제 5가지가 나와요. 빠르게 나오죠. 그 다음에 Z가 4일 때가 또 나오겠죠. 그럼 X 더하기 2Y가 8이 돼요. Y는 1부터 3까지 됩니다. 또 3가지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Z가 5일 때가 되면 X 플러스 2Y가 5가 되면서 Y가 1부터 2까지 2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되면 6 되면은 X 더하기 2Y가 2거든요? Y 1 되면 X 0이니까 안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더하면 된다. 이게 합의 법칙인 거죠. 왜냐?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합의 법칙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풀 것이냐.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한 번에 계산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 나눠야 되는데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나눠가지고 이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걸 다 더하면 답이라는 거죠. 여기서 14가지가 나오겠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답은 24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지금 졸려하고 있는 우리 분위기가 있지만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1082번. 시간이 없지만 미친듯이 빠르게. 자, 지금 내가 경우의 수를 되게 중요한 걸 해주고 있어요. 뭘 해주고 있냐?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대부분 지 맘대로 공부해요. 경우의 수 진짜로 심해요. 심각합니다. 문제 쉬울수록 지 맘대로 풀어요. 그러니까 1082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2차 함수가 뭐랑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게 뭔 소리냐, 태훈아? 그래요? 슬픈 이야기네요. 이 그래프 엄청 그리지 그지 않죠? 지금 2차 분식 때도 그렸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너무 슬픈 이야기죠. 지금 2차 함수 그래프 6가지 모양 아직도 머릿속에 없어요? 2차 분식에서도 맨날 했는데? 우리 성훈아,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뭔 소리예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요. 뭐예요? 그래프로 보자면 이제 아직도 여기 없죠. 좀 슬퍼요. 뭐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이 중에서 x축과 만나지 않는 게 누구죠? 이게 안 나옵니까? 이거 아직도 머릿속에 없어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직도 머릿속에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걸 몇 번을 시켰는데 아직도 없습니까?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나요? 이 정도면 거의 수학을 집에서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야, 이걸 몇 번 얘기해줬냐, 지금. 이거 판별식 0보다 작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 봤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 이거를 지금. 응?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응?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작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이걸 전개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옵니다. 넘어가면 4보다 작다. 이게 뭔 소리냐? 얘가 차가 0이거나 차가 1이란 얘기야. 이만 돼도 안 돼요. 이 둘이 차가 0이거나 차가 1이란 얘기야. A, B의 차가 0이거나 차가 1이다. 이만 돼도 제곱하면 4가 되니까 4보다 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두 개 나눠지는 거죠. 이 문제가 차가 0인 경우, 차가 0인 경우는 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차가 0이거나 차가 뭐가 되는 거야? 1인 경우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사위잖아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을 때 차가 0인 거는 당연했지만 1,1, 2,2 어디까지 가는 거죠? 같은 거니까
2,6 몇 가지 나온다? 6가지 나오는 거예요. 자, 차가 1인 경우는 앞에가 작은 걸로 갈게. 작은 걸로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차가 1인 경우. 근데 반대도 있겠죠. 자리 바꿔가지고 몇 가지가 나온다? 10가지라는 거죠. 10가지라는 거예요. 차가 1인 경우.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된다? 답이다. 합의 법칙을 쓰면 16이다. 요 문제는 결론은 요것 때문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개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상문제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 0인 경우랑 차가 1인 경우로 나누어져서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영상 나중에 다 보시고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졸고 있어도 깨울 시간이 없습니다. 자, 1083번. 이제 고백 법칙 쓰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빨리 할게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래. 그러니까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있는데, 지금 8의 약수는 누가 있죠? 1, 2, 4, 8. 네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8의 약수. 그죠? 짝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짝수면은 1의 자리는 누가 올 수 있는 거죠? 짝수면 0, 2, 4, 6, 8. 몇 가지 올 수 있죠? 5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짝수가 된다고 해서 10의 자리에는 8의 약수만 올 수 있다고 그랬고 1의 자리는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0, 2, 4, 6, 8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개수는 둘을 4가지랑 5가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정훈아? 곱하면 되죠? 4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나온다? 20가지가 나온다. 이게 지금 고백 법칙이라고 나온 문제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나누긴 나눠야 돼요. 나중에. 자, 그럼 약수로 갈 건데 약수가 원래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15분 동안 빨리 약수를 할 거예요. 하는 게 진짜 빠르게.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언제 배우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빠르게 구해요. 자, 잘 들으세요. 소인수 분해라는 게 뭐냐? 자, 소자를 떼내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인수분해? 인수분해예요. 숫자에 대한 인수분해인데 그게 어떤 숫자로 인수분해할 거다? 소수로. 소인수가 소수 플러스 인수예요. 소수라는 건 뭐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자연수. 곱하기로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그래서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소수라고 불러요. 소수.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봐봐. 내가 72라는 거를 만약에 약수를 구하라고 치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할 거야. 초딩만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구할 거란 말이야. 뭐 3 하면 24, 4 하면 뭐 18, 5 안 되고 6, 12, 8,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할 거예요. 초딩만 나왔으면.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준이한테. 준이야, 1076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봐. 1076 하는 순간, n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작은 숫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가 커지면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땐 뭐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게 된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2를 한번 소인수 분해해볼게요. 71을 소인수 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아마 그때 어렸을 때 공부 안 했겠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 대충 외우거나 했을 거예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72 소인수 분해하면. 그러면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죠, 태훈아? 3개? 여기 써놨는데 3개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조금 여기 3개는 넘지 않아요? 72? 아니야? 안 넘어요? 아무리 봐도 3개 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윤아! 이거 약수개수 어떻게 구하냐? 소인수 분해한다면 약수개수 어떻게 구해요? 소인수 분해했잖아. 약수개수 어떻게 구해요? 저예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지수에 1을 더한 다음에 그 두 수를 더해. 맞아요. 그게 공식이에요. 지수에 1을 더해서 4하고 3 곱하면 1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런 원리인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자 이거야. 빠르게.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올라오면서 배웠던 게 소인수 분해인데, 소인수 분해는 장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이제 배우긴 하는데,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내가 여기서 약수를 구하고 싶어. 약수를 구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소인수 분해를 했어? 그러면 이 72는 맥시멈 2를 몇 개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3개. 여기서 내가 이 숫자들을 뽑아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그게 약수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2 하나 뽑고 3 하나 뽑았어. 그럼 곱하면 뭐가 되죠? 6. 그러면 그게 약수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면 내가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했어. 그럼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2는 3개까지 갖고 올 수 있고 3은 몇 개까지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야? 2개까지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것들을 조합하면 뭐가 나온다? 약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를 아예 안 갖고 오고 싶은데요 그러시지. 이거 안 갖고 오도 되잖아요. 3만 갖고 올 건데요. 그럼 뭐를 갖고 오면 되는 거죠? 1을 안 갖고 온다 그러면 1을 갖고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1. 뭔 말인지 알아들었겠어요? 그럼 이런 거야 봐봐. 내가 1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1을 기준으로 해보면 잘 들으세요. 이걸 알아야지 응용됐을 때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잘 들으라고. 어렵지 않아요. 2의 3승과 3의 제곱이라는 거는 2는 몇 개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야? 3개까지. 안 갖고 올 수도 있어. 그건 뭐야? 1이야. 그럼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나눠진다? 1, 2, 3. 2의 제곱, 2의 3승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2는 4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네. 안 갖고 오면 1이야. 1개 갖고 오면 2인 거야. 2개 갖고 오면 2의 제곱인 거야. 3개 갖고 오면 2의 세제곱인 거야. 그러면 그때 3도 몇 개까지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야? 2개. 2개? 안 갖고 와도 돼요. 안 갖고 오면 몇 시겠어 다시? 1인 거죠. 아. 안 갖고 오면 1인 거야. 1, 3, 3의 제곱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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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왜 1을 더했냐? 선생님 여기다 왜 1을 더합니까? 누가 들어가니까? 1이 들어가니까. 안 갖고 와도 되니까. 안 갖고 와도 되니까. 그래서 1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2의 3승이 되면 4개로 나눠지는 거야. 3의 제곱이 되면 3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1을 더해서 곱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지. 그럼 봐봐. 1, 1이 뽑히면 1인 거야. 이게 첫 번째 약수인 거야. 1, 3이 뽑히면 3인 거야. 이게 3의 약수인 거야. 이게 1, 3의 제곱 곱하면 9인 거야. 9가 약수인 거야.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원리인 거야. 그래서 지수에다가 뭐만 더해서 곱하면 된다? 1만 더해서 곱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라는 거지. 아, 오케이. 이게 법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 내가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이제 자, 야 이제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 어려워요? 약수 개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수의 총합을 갑니다. 자, 약수의 총합을 잘 들으세요. 약수의 총합 잘 봐. 이렇게 곱했어. 1 곱하기 1이야. 1 곱하기 3이야. 1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묶을 수 있죠? 뭐로 묶을 수 있죠? 1로 묶으면 1 플러스 3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야. 여기도 봐봐. 2 곱하기 1이야. 2 곱하기 3이야.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2로 묶을 수가 있어요. 뭐 된다? 1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자, 2의 제곱으로 가면 2의 제곱 곱하기 1이야.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을 묶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2의 3승 곱하기 1이야. 2의 3승 곱하기 3이야.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뭐로 묶인다? 2의 3승으로 묶이고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를 구하고 있는 거냐? 지금 약수의 합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약수의 합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1을 2 선택했을 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와요. 1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건 이렇게 나와요. 2의 제곱 선택하면 이렇게 나와요. 얘네 다 더해요, 다시. 다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네 다 더하면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데, 그럼 뭐가 공통이 되느냐? 딱 봤더니면, 오 마이 갓! 얘가 공통이 되죠, 얘가. 네. 그러니까 얘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앞에 거를 묶여요, 4개로. 그 다음에 뒤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공식입니다. 이게 약수의 총합 공식이에요. 다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집에서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제가 써보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로. 아, 이게 안 하고 여러분 이해를
여러분 천재라니까요. 그냥 뭐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여기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혼자 독학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 해보라는 거야. 해보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소인수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의 약수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냐? 각각 1을 해서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약수의 개수가 되겠고요.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 약수 총합 어떻게 되겠냐? 예, 약수 총합. 우리 끝이나. 약수의 총합 어떻게 되겠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한다? 1부터 2의 제곱까지 더해주는 거죠. 두 번째, 3의 제곱이니까 1부터 3의 제곱까지 더해주는 거죠. 5도 1부터 5의 제곱까지 더해주는 거죠. 이걸 다 곱하면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 약수의 총합이에요. 이 공식이에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다 해줬어요. 내가 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저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잘 봐요. 이제 잘 봐. 여기서 1090번 한번 봅시다. 1090번. 자, 이거를 이해했으면 1090번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1087번은 그냥 풀어요. 그냥 병신 아니면 풉니다, 이거는. 1087번을 못 풀면요,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중1짜리도 그냥 풀어요. 1087번은 나올 확률이 없어요.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1087번이? 중1도 푸는 문제예요. 안 나와요. 이렇게 쉬운 거는. 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지금 1090번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빨리 풉니다. 1090번을.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고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금 이게 뭔 소리일까? 일단 소인수분을 해야 되겠죠. 기본은 소인수분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짝수의 개수랑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조금 머리 좋은 놈들이 이런 거를 알려주면 풉니다. 개념만 알려주면. 근데 머리가 조금 있다. 그런 애들 이제 풀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못 풀 거라고 믿어 심치 않아요. 응용을 못 해요. 아직 머리에 그런 쏜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좀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못 써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알려줘도 개념 알려도 못 풀거든요. 이게 될 정도까지는 와줘야지 여러분 나중에 인공지능하고 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머리는 돼야지 인공지능이랑 싸우지. 이 정도 사고력이 돼야지.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짝수라는 거는 이 중에 뭐가 포함돼야지 짝수가 될까요? 2가 한 개 이상은 포함이 돼야 돼. 자, 짝수라는 거는 이 소수 중에서 누가 포함되냐면 2가 적어도 한 개 이상 포함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셀 때 뭐를 기준으로 나눠서 할 거냐면 2를 기준으로 나눠서 셀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2를. 그럼 이거야. 1, 2, 2의 제곱이 됐을 때 이쪽 두 개만 세면 된다. 1은 셀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짝수가 될 수가 없어요. 2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2를 만약에 하나 두겠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눠지냐? 3이 몇 개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거야? 3개니까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4개로 나눠지겠죠? 5는 어떻게 나눠지겠어? 1, 5로 나눠지겠죠. 그럼 여기 개수가 몇 개겠냐? 곱의 법칙이니까. 몇 개겠어, 여기서? 4 곱하기
2니까 몇 개야? 이게 8개예요. 얘도 몇 개야? 똑같이 8개예요. 더하면 짝수 개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외워서 풀 수 있게 문제를 내면요, 바보죠. 머리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 그렇게 수학 문제를 안 낸다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낸 사람 만들지 말라니까. 외운 놈들은 다 집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되게 쉬운 문제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배워서 아, 이가 한 개 이상 포함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의 배수, 짝수가 되겠구나. 그럼 이걸 알았어. 그럼 뭐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어? 다음에 뭐 찾을 수 있어? 3의 배수 어떻게 되겠어요? 3번째 나눠. 뭘 나눕니까?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3의 배수라는 거는 적어도 3이 몇 개 포함돼야 되는 거야? 1개 이상. 3의 배수라는 건요, 적어도 3이 적어도 1개 이상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봐봐. 3이 안 포함된 거, 3이 1개 있는 경우, 3이 2개 있는 경우, 3이 3개 있는 거 나눠졌을 때, 여기 태라는 거야. 이게 3의 배수겠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3의 기준 나눴으니까 이가 1을 갖고 오겠죠. 1은 이제 어떻게 돼? 1, 2, 2의 제곱이 되겠고. 5는 어떻게 되겠어? 1, 5로 나눠지겠죠. 지금 3의 기준으로 센 거야. 왜 3의 기준으로 셌냐? 3이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거를 이해했다면,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 응용 가능하겠구나. 그럼 문제에서 9의 배수도 세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9의 배수면 3의 제곱이랑 3의 세곱 들어가야 돼. 3이 2개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9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이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야. 어떻게 문제 받고 있지 나도 몰라요. 근데 외운 놈들은 다 틀릴 거예요. 100%예요. 왜냐면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외운 놈들은. 여기서 문제 조금씩 바꿔가지고 정확히 이해한 놈만 뽑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절대로. 다 해보라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3이니까 6개죠. 얘도 6개죠. 얘도 6개죠. 답은 몇 개가 되는 거야? 18개가 나오는 거죠. 3의 배수인 거. 이게 답인 거예요. 정확히 이해했다면. 그래서 P 더하기 Q를 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